여러분, 결혼한 자식이 어느 순간 당신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작은 일에도 조언을 구하던 그들이 결혼과 함께 다른 세상으로 이사 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이 들며 섭섭함과 배신감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결혼한 자식의 1순위는 이제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끝은 고독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식이 완전히 내 편에서 떠난 것은 아니다. 결혼한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전략만 안다면 결혼한 자식도 여전히 당신을 존중하고 의지하며 심지어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도 당신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다시 당신의 편으로 돌리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써야 할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결혼한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6가지 비결.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비결은 자주 연락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둬라입니다.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아?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다면 잠시 멈추세요. 자주 연락해서 자식과 소통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는 비밀병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한 자식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당신은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둬야 자식이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자식의 인생 1순위는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사소한 일에도 참견하려 하면 자식은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해? 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담과 짜증이 쌓이면서 연락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김 할머니는 결혼한 딸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니? 손주는 잘 지내니? 너희 남편은 요즘 회사에서 어때? 처음엔 딸도 정성스럽게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전화 받기를 꺼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딸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은데 엄마의 과도한 관심이 마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결국 딸은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히 말했고 그날 이후로 모녀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연락은 적당히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세요. 결혼한 자식이 먼저 연락할 시간을 줘야 자식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하루 2번, 3번 연락하면 자식은 부모님은 언제나 내 옆에 있다고 느끼면서도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연락을 자제하고 거리를 두면 자식은 당신이 독립적이고 멋진 부모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먼저 연락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자주 연락하면 자식의 배우자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 집에 부모님 전화가 끊이질 않지? 결혼했는데. 왜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시지? 결국 자식 부부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자주 연락하는 건 자식의 결혼 생활에 불을 지르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위해 응원하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당신의 태도를 보며 감동하고 오히려 스스로 부모를 찾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자식에게는 존중이고 당신에게는 건강한 관계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연락은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가끔씩만. 그렇게 할 때 자식은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지원은 절대 하지 마라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돈을 퍼주는 순간 당신의 위치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닌 ATM 기계로 전락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자식의 애원에 흔들려 지갑을 열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존재 가치는 돈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식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모의 역할은 사라지고 당신은 오로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로 남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냐고요? 돈을 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들은 부모님은 항상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려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돈에 기대는 순간 그들의 독립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적 지원이 결국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항상 당신 부모님이 돈을 줘야 해? 혹은 우리 부모님은 왜 지원 안 해주지? 같은 생각이 들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문제는 자식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 불똥은 결국 당신에게 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부모가 결혼한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덕분에 숨통이 트인다고 감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돈은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아들의 배우자는 왜 당신 부모님이 우리 생활비를 계속 대줘야 해? 우리 경제적 자립은 언제 이루어지는데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모는 돈도 잃고 자식 부부의 신뢰도 잃고 오히려 간섭이 많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죠. 또한 경제적 지원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식에게 돈을 줘서 기쁘게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당신의 통장은 텅 비게 되고 자식마저 당신의 헛된 희생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식은 그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상황을 불편해하며 멀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혼한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경제적 지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가지세요. 대신 지혜로운 조언과 감정적 지지를 통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돈으로 자식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오히려 관계를 왜곡하고 부모의 진정성을 가립니다. 돈 대신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와 독립적인 태도를 선물하세요. 그렇게 할 때 자식은 당신을 부모로서 존중하고 진심으로 당신 편에 설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게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자식 부부의 다툼에 끼어들지 마라입니다. 엄마, 내가 정말 못 살겠어. 그 사람 진짜 왜 이래?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참견 욕구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자식 부부의 다툼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두 사람 사이에 미운 털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싸우다 풀 수 있지만, 당신은 그 다툼의 후폭풍에 영원히 휘말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왜 끼어들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부부싸움은 말 그대로 부부만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의 감정, 오해, 그리고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관계의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거기 끼어들면 그건 마치 복잡한 퍼즐 위에 대책 없는 손이 불쑥 들어가는 꼴입니다. 자식은 처음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척할지 몰라도 결국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이건 우리 문제잖아. 그냥 냅둬요. 예를 들어 김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뒤 며느리와 다툴 때마다 어김없이 조언과 충고를 날렸습니다. 아들이 하소연하면 며느리를 질책했고 며느리가 불만을 털어놓으면 아들을 야단쳤죠.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역시 부모님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김 할머니를 찾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엄마가 며느리 편만 든다고 느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고 부부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더 이상 불려가지 않게 되었죠. 다툼에 끼어드는 게 왜 위험한가? 자식 부부의 다툼은 단순한 논쟁처럼 보여도 사실 그 안엔 그들만의 언어와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다툼에 끼어들면 그들은 당신의 조언보다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에게 문제를 털어놓고도 막상 배우자와 화해한 뒤 부모가 했던 말을 후회하며 당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내 잘못이라고 했잖아 같은 말이 나오는 순간 부부간의 신뢰와 당신과의 관계까지 망가지는 삼중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다투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 들면 자식 부부는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를 미루게 되고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공감과 지지를 보내면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식 부부의 다툼에 끼어드는 건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가는 무장해제된 병사와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부부는 화해하지만 당신은 그들 사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필요할 때만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부부싸움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그 싸움의 승자는 그들뿐이고 패자는 간섭한 부모라는 걸 명심하세요. 가장 좋은 위치는 관찰자석, 가장 나쁜 위치는 중재자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명절에 자식 부부의 선택을 존중하라 입니다. 명절, 이름만 들어도 부모 입장에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날이죠. 하지만 자식 부부에겐 폭탄 처리의 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명절은 어디 갈 거야? 우리 집에 꼭 와야지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순간 자식 부부는 차라리 명절이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명절에 자식 부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신은 점점 부담 주는 부모로 낙인 찍히고 결국 자식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결혼한 자식은 이제 새로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배우자와 함께 해결해야 할 미션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라고 압박하면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의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왜 내 부모님 집만 가야 해? 라고 묻기라도 하면 그 불편한 감정은 자식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그 화살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박 씨 부부는 매 명절마다 남편의 부모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내 부모님 먼저 찾아뵈어야지 라는 남편의 주장에 아내는 점점 지쳤고 나중에는 당신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강요만 하셔? 라고 말하며 부부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박 씨의 부모님은 나름 애정을 담아 매번 부르셨지만 그 태도가 자식 부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뢰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절에 자식 부부를 진정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라. 이 한마디로 자식 부부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멋지지라며요. 더 많이 찾아오고 싶어질 겁니다. 부모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으면 자식은 자발적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너희가 결정해라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 부부는 오히려 양가 부모님 모두를 고려한 스케줄을 만들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존중받는 태도는 자식 부부의 존경과 애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잘해야 더 많이 보러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자식 부부가 명절마다 찾아오는 의무가 아닌 진짜 즐거운 선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은 당신을 기억에 남는 따뜻한 부모로 생각하며 당신 편에 서는 날이 더 많아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은 자식 부부의 결정권을 존중할 때 더 행복한 가족의 시간이 됩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고 자식 부부가 먼저 찾아오게 하세요. 강요와 기대를 멀리할수록 당신은 더 자식의 마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명절의 진짜 승자는 자식 부부의 선택을 존중한 부모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5번째 비결은 자식의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배우자가 단순히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배우자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다리를 놓을 수도 벽을 세울 수도 있는 결정적 존재입니다. 이 관계를 현명하게 다룰 줄 모른다면 자식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점점 부모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결혼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자식의 반쪽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가족으로 대하되 간섭이나 통제는 금물입니다. 배우자가 이 가족에서 편안함과 존중을 느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부모 편에 서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그들이 우리 시댁 혹은 처가은 정말 편하다고 느끼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때 김 씨는 아들의 배우자와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맞춰주는 척하며 우리 아들은 원래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니? 같은 말을 하며 며느리를 은근히 지적했죠. 며느리는 속으로 불편함을 쌓았고 아들은 양쪽 사이에서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의 명절은 항상 냉랭한 분위기로 끝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김 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죠. 반면 정할머니는 딸의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작은 관심과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사위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할머니는
어떤 팀 좋아해? 나도 이번엔 그 경기 한번 볼까? 라며 사위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벼운 대화가 사위에게는 우리 장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감동을 줬고, 지금은 사위가 장모님을 가족 중 가장 편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먼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감탄하는 한마디가 그들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갈등의 불씨가 보일 때는 깊이 개입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자식 부부의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면 배우자는 당신을 적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도움을 줄 때는 필요한 순간에만 제공하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배우자는 필요할 때만 돕는 멋진 부모라는 이미지를 가진 당신을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편에 설 것입니다. 결국 자식의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들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대하고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 부부 모두 당신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자식과 부모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6번째 비결은 자식 부부가 사는 집에 자주 방문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키우고 힘들게 보냈는데 내 자식 집에 좀 들르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관계 파괴의 시작이라는 걸 아시나요? 자식 부부의 집은 이제 그들만의 공간이고 그 공간에 부모가 자주 드나들면 자식들은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 부부가 힘들게 마련한 신혼집에 부모가 불쑥불쑥 나타나면 그들이 얼마나 숨막히는 기분을 느낄까요? 처음엔 오셨구나 하며 웃어줄지 몰라도 마음속으론 또 왜 오신 거지? 라며 긴 한숨을 내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리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다면 그건 가족 간 신뢰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김 할머니는 결혼한 딸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내 딸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딸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며 심지어 손주 방에 들어가 장난감도 정리해 줬습니다. 처음엔 딸이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딸과 사위는 우리 집은 왜 시어머니 방문 스케줄에 맞춰야 하지 라는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결국 딸 부부는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와요 라는 말을 내뱉었고 김 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 부부의 집은 그들만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투고 화해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중한 공간이죠. 부모가 자주 방문하면 그 공간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이 훼손되고 자식 부부는 점점 그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또 뭘 보고 지적할까? 라는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자식은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초대를 기다리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자식 부부가 시간 괜찮으세요? 오셔서 같이 식사해요라고 말할 때 방문하면 그들은 부모의 방문을 환영하는 이벤트로 받아들일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주 들락날락하면 방문은 이벤트가 아닌 불청객 같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방문할 때는 머무는 시간을 짧고 가볍게 하세요. 장시간 집에 머물며 자식 부부의 일상에
간섭하거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떠난 뒤에도 그 집에 정말 좋은 방문이었다는 인상을 남기려면 가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 후 빨리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식 부부의 집은 당신이 무단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 방문해야 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주 들르는 대신 자식 부부가 부모의 방문을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은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더 자주 당신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거리가 있을 때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가끔씩 짧게 초대받고 가는 부모가 가장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식 부부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건 관계 파괴를 자초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그들만의 성역이고 부모가 무단으로 들락거리면 신뢰는 금이 가고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며 결국 부모는 불청객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라는 생각은 부모의 착각일 뿐입니다. 자식 부부가 진정한 가정을 꾸리려면 독립된 공간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다져나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 공간에 자주 침범하면 자식은 부모의 방문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만 합니다. 자식 부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방문은 가끔, 초대받아, 짧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거리감은 사랑을 키우는 비밀 무기입니다. 너무 자주 들르는 부모는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물러서야 자식은 부모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자발적으로 가까워지려 할 것입니다. 관계는 강요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